다함수 기본기 3차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는 왜 나오냐면 점대칭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점대칭이 그 용어가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미적분에서만 다루긴 해요. 근데 3차 함수가 점대칭이고 그 점대칭의 중심점 이름이 변곡점인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 뿐이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거든. 그래서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 그 변곡점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특징을 관찰한 다음에 비율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함수 식세우기 기술들 같은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3차 함수는 변곡점이 존재해요. 일단 변곡점이 무슨 뜻인지부터 확실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정의 자체는 교육과정상 어렵지 않습니다.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이게 변곡점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최고차에서 양수일 때 극소를 다 갖는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왼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볼록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위볼이다, 여기는 아볼이다. 그래서 여기가 뭐다?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변곡점은 정의 자체로는 전혀 어려울 게 없고, 변곡점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미적분이나 미적분2에서 나오는 얘기지, 우리는 3차 함수를 다룰 때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저 함수가 점대칭 함수거든. 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뒤집힌 모양에서도 이런 지점들의 왼쪽, 오른쪽이 아볼이고 위볼이니까 곡선의 개형이 바뀌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뭐다? 변곡점이다. 또 뭐 극대극소를 다 같지 않는 개형이 있다 하더라도 변곡점 존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탁 지점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위볼이죠. 그럼 이쪽은 아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변곡점이다. 이렇게. 다참수 같은 개형도 변곡점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이런 지점들, 이런 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은 아래로 볼록이고 이쪽은 위로 볼록이니까 어딘가에 뭐가 있다? 역시 변곡점이다. 여기도 위로 볼록이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아래로 볼록 바뀌니까 그 바뀌는 지점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다 라는 거 정도는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저 지점을 직접 구하냐 안 구하냐에 대한 문제는 미적분2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또 예를 들면 이런 개형,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로 볼록 내려오다가 갑자기 뭘로 바뀌어? 위로 볼록 바뀌지. 그럼 이런 지점이 뭐다? 변곡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변곡점의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로 쓰기 귀찮으니까 인플렉션 포인트, 영어로 인플렉션 포인트니까 IP 이렇게 쓰시면 변곡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쓰기 귀찮아서 선생님은 이렇게 써요. 인플렉션 포인트. 그러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다항함수 그래프 개형들 가지고 얘기했는데, 뭐 다항함수 그래프 개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곡선들을 구간별로 정의하거나 잘라서 이어서 붙이거나 함수들 조합으로도 얼마든지 변곡점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변곡점 정의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3차 함수는 왜 배우냐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니까 3차 함수 그래프를 다룹니다. 그리고 해석의 기준이 제일 첫 바따로 얘가 돼야 돼요.
이건 반드시 알게 됩니다. 3차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다. 그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3차함수가 뭐 다음에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는 조건을 볼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뭐 a 더하기 x 플러스 f a 마이너스 x 이퀄 2b를 만족시킨다 라는 발문이나 어떤 조건을 확인하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 이 함수 항등식이 점대칭 항등식인 건 잘 알고 있죠. 정역 원소 두 개 더해서 반 나눈 지점이 x, 점대칭 중심점의 x좌표, 그 다음에 상수를 반으로 나눈 것이 점대칭 중심점의 y좌표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얘가 a, b 점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바로 뭐다?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줬을 때 뭐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최고차의 개수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나 또 최고차에서 음수라면 이런 식으로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포인트 이 지점이 뭐라고 알려주는 거야? A, B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런 지점들이 A, B라고 알려주는 거지. 이런 지점들 이게 싹 다 뭐다?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점대칭이란 180도 회전에서 겹쳐지는 것을 말하고 선대칭 두 번이 들어간 회전 변환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성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걸 먼저 한번 딱 봤을 때요.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랑 똑같다면 기울기 역시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점들 딱 잡아. 그러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은 이 점, 변곡점 인플렉션 포인트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즉 여기 이렇게 떨궈냈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거랑 똑같죠. 자, 이건 점대칭 함수 그래프에서도 기본기 다룰 때 확인했었던 그림이야. 맞지? 그러니까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거랑 똑같다면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역시 같습니다. 평행하다 이거죠. 이렇게. 이거는 되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또 도함수 그래프를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3차 함수 y = fx에 도함수를 f'x라고 하면 당연히 도함수는 2차 함수 f'x가 되겠죠. 여기를 딱 끌어내려와. 그러면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쫙 그대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 대칭축 y = f'x 2차 함수의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거랑 똑같다면 당연히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어때?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f'x는 도함수인데 도함수는 미분계수의 합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똑같다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고 도함수 함수값이 같다는 말은 미분계수가 같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칭을 읽는 기하적 기본 메타가 되겠죠. 오케이? fx와 f'x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도 변곡점에서 떨어진 거랑 똑같다. 그러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 도함수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말은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케이. 또 그 다음에 변곡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팩트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최고차에서 양수인 걸로 먼저 한정을 해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변곡점 있죠. 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변곡점 조금 과장되게 그렸고 예를 들면 변곡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인플렉션 포인트들의 정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이거죠. 뚫고 지나가고 여기도 미분계수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여기서 미분계수도 뚫고 지나가고 왜 뚫고 지나가는지는 차함수, 빼기함수, 삼중근을 갖는 거에서 얘기를 다 했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고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요) 여기서는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범위의 제한을 한번 걸어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라는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발문을 딱 보고 대칭의 중심점, 점대칭의 중심점, 이 변곡점이니까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거나 0이면요 무조건 이런 개형일 수밖에 없어요. 즉 극대 극소가 없는 개형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인데 변곡 접선의 기울기, 점대칭의 중심점에서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다. 그러면 극대 극소를 다 갖는 개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있다고 하자. 예를 들면 발문 조건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가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2 더하기 x 플러스 f 4 빼기 x가 8이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나조건 f 프라임 3의 미분계수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발문이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가조건에서 읽을 수 있는 건 뭐다? 이건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두 개에서 반단어? 그럼 3이지. 3,4가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바로 이어서 보니까 두 번째 조건에서 f 프라임 3의 값이 굳이 0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리고 3을 딱 특정시켜 주지. 발문에서, 문제에서 나올 때 아무런 의미 없는 조건이 나오는 경우는 없죠. 지금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의 점대칭의 중심점 x좌표가 3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조건만 가지고도 바로 개형을 판단할 수 있다고. 최고차의 양수인 3차함수 fx라고 했으니까 개형이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러니까 즉 극대극소를 다 갖거나 극대극소가 없는 개형이거나. 근데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음수지. 그럼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확정된다 이거지. 여기가 변곡점이고 좌표는 3,4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되니까 이건지 바로 케이스를 확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변곡점에서에 대해서 정보들을 이제 판단하고 나면 점대칭이니까 어떤 대칭적 구도도 잡히고, 그 다음에 최고차에서 양수인 3차함수를 한정했을 때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같거나 크다면 극값이 없는 개형의 3차함수가 되고,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다면 극대극소를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는 3차함수 개형이라는 것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변곡점에 대해서 오프닝을 지금 정리를 한 건데, 기본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문제를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점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 3차함수는 변곡점 점대칭이니까. 변곡점이란 곡선의 볼록성이 바뀌는 시점이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똑같을 때 3차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 점대칭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변곡 접선에서의 기울기, 그 점대칭의 중심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개형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변곡점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 그 변곡점의 좌표, 구체적인 그 x좌표, y좌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굳이 변곡점의 x좌표만 언급한 이유는 x좌표만 알면은 y좌표는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점은 뭐다? 변곡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차함수 y = fx가 최고차의 개수의 양수이고 극대극소를 다 갖는 개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x가 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 일반적으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극대, 극소 지점이 도함수의 x축과의 교점 x좌표를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게 y equal f 프라임 x. f 프라임 x는 미분해 보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 x축. 그러니까 나는 뭘 알고 싶냐? 이 점대칭의 중심점, 변곡점의 x좌표를 알고 싶다 이거야. 지금 저 변곡점의 좌표는요, 극대랑 극소의 중점인 것도 당연히 자명하게 알 수 있지. 왜? 이 지점과 이 지점의 무슨 값? 평균값이 변곡점이잖아. 맞지? 떨어진 거리가 어떠다? 똑같다. 해서 그대로 끌어내렸을 때 대칭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치? 당연한 얘기야. 왜? 점대칭이니까 180도 회전해서 겹쳐져야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요 fx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참수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라는 식을 얻어내면 바로 이 대칭축의 x좌표를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이참수가 주어졌을 때 요 대칭축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걸 잘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대칭축의 x좌표는 3차함수의 도함수인 2차함수의 식을 가지고 바로 x는 마이너스 3a분의 b인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구나. 대칭축은 마이너스 3a분의 b다. 그러니까 fx식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혹은 구체적인 개수들이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바로 변곡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3a분의 b라는 걸 두 번 미분하지 않아도, 이계도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변곡점의 x좌표는 원래 함수의 변곡점의 x좌표는 도함수의 대칭축과 같다라는 개념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구했어요. 이게 이계도함수, 미적분 2나 미적분 내용을 가지지 않고도 바로 유도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 그럼 보자마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 변곡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 곱하기 1분의 최고차 개수 1, 그치? 그 다음에 2차항 개수 마이너스 3이니까 탁탁 해서 약분시켜주면 1이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고 1을 딱 여기다 대입해주면 변곡점의 좌표가 1, 빼기 3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얼마지?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극대극소를 다 갔는지 안 갔는지는 미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극대극소를 다 갔네, 도함수의 부호배가 있는 개형이라면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면 되겠고, 미분한 다음에 판별식이 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를 걸었을 때 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그 값이 없는 개형이니까 뭐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바로 뭐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죠. 식이 주어져 있는데 변곡점의 x좌표를 안 찾아놓으면 안 돼요. 무조건 찾아놓고 출발해야 돼. 예를 또 들어볼게. 그러니까 미분을 안 하고도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를 이번 내용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있대. A, B가 있는데 그 A랑 B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점 A에 X좌표를 3이라고 줬대. 그럴 경우 퀘스천 점 B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A 더하기 B는 얼마냐? 라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차함수가 주어져 있고 제일 중요한 크리티컬한 발문은 서로 두 점이 있는데
그 서로 하는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접선이 평행하다고? 무슨 말이라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어떻다? 똑같다 이거야. 그러면 3차함수 그래프를 일단 뭐 최고차에서 양수인 걸로 한번 그려봐요. 극대극소로 다 가는 거. 자, 어딘가에 뭐가 있다? 인플렉션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을 때 우리는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 좀 잘 그려줘야 돼. 아, 잠깐만. 조금 이렇게 잡아주자. 그럼 이렇게 떨어진 거리 똑같아. 떨어진 거리 똑같아. 그러면 그 지점, 변곡점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랑 똑같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서로 평행하다. 즉 여기가 A거나 여기가 B거나 여기가 A거나 여기가 B거나 라는 거죠. 그럼 점 A에 X좌표가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A를 어떻게 표시할까? 역시 변곡점의 좌표를 알아야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이 다 튀어나와 있잖아. 그러면 인플렉션 포인트의 X좌표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3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플러스해서 변곡점 X좌표 1이죠. 아, 그럼 여기 뭐란 거야? 1이란 거야. 그러면 A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구체적으로 딱 특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A야. 여기 X좌표가 3이래. 3이야. 그러면 떨어진 거랑 똑같다며. 그게 변곡점 점대칭의 성질 아니겠어? 그럼 떨어진 편차, 변곡점의 X좌표 1에서 3만큼 갈 때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B가 되면서 이 점 B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그럼 Y좌표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4인가? 그치?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여기는 알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인 거고 B가 마이너스 4인 거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5가 정답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분을 안 하고도 지금 미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면서 극값이 없는 개형으로 그림을 그리셨는데 극값이 있는 개형이 없는 개형이라고 하면 있는 개형 말고 없는 개형이라고 하면 다르나요? 아니,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원리는 동일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가 인플렉션 포인트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어. 그러니까 1, 3, 뭐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똑같이 여기도 뭐야? 떨어진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X좌표가 3이면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점 B가 이렇게 딱 특정된다 이거지. 원래 똑같아요. 왜? 점대칭인 건 바뀌지 않는다 이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건 미분해보면 Y'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니까 얘 판매식 걸어봐. 약수 판매식을 걸어보면 반의 제곱, 그러니까 9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어서 3이니까 0보다 크죠. 그럼 이건 극대극소로 다 갖는 개형일 수밖에 없지. 왜? 도함수, 이차함수가 서로 한 두 식을 갖는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호변화가 있을 테니까 극대극소로 다 갖는 개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어떤 점의 좌표만 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극대극소를 다 갖는 극값이 존재하는 개형이든지 아니든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저쨌든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니까 변곡점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똑같으면 접선의 규격이 평행하다. 그런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미분 문제인데도 미분을 안 써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의 X좌표를 얘기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결국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다른 건 알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또 fx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해볼까?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나와있다 해. 그럼 보자마자 우리는 인플렉션 포인트의 x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3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2죠. 그 다음 또 fx가 예를 들어서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보자. 그러면 변곡점의 x좌표는 보자마자 마이너스 얼마? 1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변곡점의 x좌표가 중요합니다. 말했다시피 x좌표만 알면 y좌표는 바로 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랑
이차원 계수의 정보만 알면 바로 우리는 변곡점의 좌표 중에서 x좌표를 알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리할게요. 변곡점 오프닝이랑 그 다음에 변곡점의 x좌표 구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을 기준으로 식 세우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3차함수 식을 세울 때 보통의 이제 시중 참고서나 일반적인 풀이들은 일반형으로 세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박살이 나 있고 정말 맨땅에 헤딩해야 될 때나 저렇게 식을 쓰는 거지 일반형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항상 인수정리 차함수, 빼기함수로 식을 세워서 바로 깔끔하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세우라고 했었죠. 이게 차함수에서 정리했었던 내용이잖아. 자, 여기에 얹어서 하나 더 이제 변곡점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것을 보겠습니다. 변곡점 기준 식 세우기. 이거는 이제 대학교 올라가시면 테일러 방식, 그다음에 미적분학에서 테일러 정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식을 어떤 한 포인트를 가지고 그 지점에서 전개를 한 것을 뭐 테일러 정리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3차함수의 제일 중요한 정보가 변곡점이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식을 세울 때도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걸 배우려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변곡점 중에서 가장 디폴트인 상태 변곡점이 특별히 0,0인 3차함수 fx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뭐라는 거 알고 있어? 이거 변곡점이 0,0이면 3차함수는 기함수죠. 홀수차 다항함수가 있는 거니까 맞지? 이 3차함수가. 그래서 식을 세울 때 fx를 일반적으로 식을 세우자면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a 주시고 ax 세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세팅할 수 있죠. 짝수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 짝수차랑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차항이랑 상수항의 계수가 빵인 게 변곡점이 0,0 기함수인 3차함수 식의 일반형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우는 건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보가 A랑 B가 필요하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의상 A가 양수인 것을 가정하고 극대극소를 다 갖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좀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지? 그리고 여기가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 0,0 원점인 걸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A가 결정하는 건 뭐야? 개형이지. 그러니까 A는 이거냐를 결정하는 거야. 그지? 어려운 얘기 없어. 근데 B는 뭘까? B? 얘 뭐야? fx를 미분하면요 3ax 제곱 플러스 b죠. 자, 도함수를 쳤다는 말은 난 미분계수를 알아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지금 f'x 구해보니까 3ax 제곱 플러스 b거든. 근데 변곡점이 뭐라 그랬지? 0,0이라고 했지. 점대칭의 중심점이 0,0.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접선의 기울기 정보는 누구다? 변곡 접선의 기울기다. F'0을 구해보면요. 이게 딱 B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뭐라고? F'제곱. 그리고 B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개수가 뜻이 있었다는 거지. 요 B라는 애는
무슨 기울기다? 변곡 접선의 기울기란 거예요. 극대극소를 다 갖는 개형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극대극소를 다 갖지 않는 개형이어도 똑같습니다. B는 뭘 얘기한다고? 즉 변곡점이 원점인, 점대칭의 중심점이 원점인 기함수의 fx 3차함수 식이 ax 세제곱 플러스 bx인데 1차의 개수 뜻이 뭐였다? 변곡 접선의 기울기였다. 자,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오프닝했어. 그러면 지금 변곡점이 0,0인 거는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야. 맞지? 근데 대부분의 함수들은 변곡점이 원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점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뭐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해볼까? 그러면 변곡점 역시 어떻게 바뀔까? 인플렉션 포인트가 원래는 뭐였다고? 0,0이었는데 x축 방향 p만큼 y축 방향 q만큼 평행 이동하면 변곡점의 좌표 역시 어떻게 바뀝니까? p, q로 바뀌겠죠. 편의상 여기서 p, q 둘 다 양수를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고 위로 올라간 상황을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본질이 바뀔까? 이 본질이 바뀔까? 평행이동은 엄밀히 말하면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점의 중심점만 이동했지 그 기울기라든지 대칭의 성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보존되고 유지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뭐 일반적인 좌표평면에 그려진다 한들 변곡점의 좌표만 평행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럼 P, Q 이렇게 되겠죠. 인플렉션 포인트가.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fx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느냐 이거야. 원래 디폴트는 이거였지. 여기서 이만큼 평행 이동했지. 그러니까 이 평행 이동한 식 있잖아. 굳이 fx식을 써보자면 f 뭐 x-p 플러스 q, 얘는 식이 이렇게 되겠죠. a에 x-p에 전체 세제곱 플러스 b에 x-q에 1제곱 플러스 q가 나서 p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이거요. 이게 식을 세운 거라니까. 요거 이 상황. 즉 변곡점이 p, q인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요 3차 함수 fx의 식은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a에 x 빼기 p에 전체 세제곱 플러스 b에 x 빼기 p 1제곱 플러스 q. 중요한 정보는 누구냐? 이거라고. x 빼기 p의 전체 세제곱의 앞에 a는 최고차의 개수이다 보니까 누굴 결정한다? 뭐 예를 들면 극대극소 다 갖는 개형이라고 했을 때 이거 아니면 이렇게 되는 개형을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뭐야? 얘가 변곡 접선의 기울기 정보를 말한다 이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가 만약에 양수야. 근데 b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볼 것도 없어. 바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그려진다. 그리고 여기가 p, q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형이 아닌 상태에서 인수정리도 아니고 fx식을 세우려고 했을 때 변곡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또 발문을 들어볼게요. 뭐 최고차의 개수가 뭐 1인 3차 함수 fx가 있다. 그 다음에 뭐 가족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뭐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f 뭐 2 빼기 x
이렇게 주어져 있고, 나주권. F'1은 2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함수 값을 구해라, 적분해라, 미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 중요한 건, 이 발문이 주어져 있을 때 나는 fx식을 어떻게 딸 것인가, 그거야. 최고차 계수가 1인 3참수로 했어요. 자, 가족권. 딱 보자마자 이렇게 흔들어 놓거든? 흩뿌려 놔. 정돈되지 않은 식을 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행동 영역을 일정해야 돼요. 무슨 말이야? 이런 함수 방정식 떴을 때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거는 괄호 안에 있는 정역, 원소들을 더해보세요. 그럼 없어진다면 대칭성 있는 거야. 지금 보시면 여기는 x고 여기는 2 빼기 x죠. 그러니까 더하면 어떻게 돼? x가 사라져. 변수가 사라져. 그럼 대칭성 있다고. 그리고 상수도 있죠. 그럼 이건 점대칭식일 수밖에 없지. 예쁘게 정리해주면 뭐라 한쪽으로 fx 플러스 f 2 빼기 x는 얼마? 8이니까 요 식은 뭘 얘기하는 것이다?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의 좌표가 1,4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오케이, 확인 완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 조건을 보니까 f'1은 2다 라는 걸 좋지. 괜히 프라임 1을 준 게 아니네. 변곡점의 x좌표가 1이니까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양수다 라는 조건을 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랬으면 좋겠다고. 보자마자 fx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여기가 1,4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2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fx가. 그러니까 보세요. 미분을 하지 않아도 점대칭 항등식 그 다음에 변곡 접선의 기울기를만 가지고도 이런 fx 3참수 그래프의 정보를 바로 얻어낼 수 있다고. 더불어서 이제 식까지 세워본자 이거지. fx는 어떻게 식을 세운다? 디폴트가 이거야. 자, 최고차 계수는 1이죠. 그럼 1 딱 주시고요. 이제 변곡점의 기준으로 식을 세울 거기 때문에 식을 세제곱 1제곱 상수 이렇게 식을 쓸 거야. 변곡점의 좌표가 1,4다 보니까 x 빼기 1에 전체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1차식의 개수가 된다고. 이건 그대로 두되 여기 앞에 개수가 얼마? 변곡 접선의 기울기 f'1은 2야? 그럼 2 써주시고 그 다음에 y좌표 써주시면 딱 요렇게 맞춰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몰라 애들이. 수험생들이 잘 구사도 못하고 적용도 잘 안 하는 식 세우기인데 이거 알면 정말 깔끔하게 여러 방면에서 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변곡점 기준 식 세우기는 아마 대부분의 참고서나 이런 데서도 잘 안 나온 얘기인데 우리는 식을 어떤 점을 기준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식을 작성한다는 거야. 그 작성하는 방법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 디폴트 상황에서 평행이동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패턴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세제곱, 1제곱, 상수 이렇게 돼 있고 앞에 개수를 뭔지 모른다면 붙여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정보가 된다 이거지. 1차식의 개수 1차식의 개수는 뭘 뜻한다? 변곡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고 그 다음에 P, Q가 변곡점의 좌표다 보니까 x 빼기 p의 전체 세제곱 x 빼기 p의 1제곱 플러스 q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p를 대표했을 때 q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fp는 q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 xp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x 빼기 p의 1제곱 이 상태에서 앞에 a가 b든 뭐든지 간에 p를 딱 대입하면 뭐만 남아야 돼? q만 남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식이 이렇게 작성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는 것을 알고 나면 이런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형으로 무식하게 그냥 저렇게 미지수 4개를 세워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점대칭식이랑 그 다음에 미분계수 중에서도 특별히 변곡접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빼기함수, 차함수 혹은 일반형으로 세우지 않아도 식을 세울 수 있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변곡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쫙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쫙 한번 치우겠습니다.
자, 예제 판서하기 전에 한 번만 다시 정리. 3참수가 이런 조건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다? 들어갈게요. fx는 자, 이 지점이 우리가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식을 세운다 이거지. 최고치에서 모르니까 a 주세요. 그 다음에 x 빼기 m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변곡 접선의 기울기도 모르니까 미지수 세팅해주면 b x 빼기 m의 1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는 3차함수 fx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식이 전개되어 있다. 변곡점 기준으로 식을 세울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직접 발문해서 가져온 예제 문제들 보겠습니다. 필수 1번. 자, 최고차 계수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겠다. 단순 예시가 아니라 실제 문제에서 적용되는 걸 볼 거니까. 필수 1번. 자, 최고차 계수가 3인 3차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족권에서 f가 x는 알파랑 베타에서 극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알파 컴마 f 알파 베타 컴마 f 베타는 0,1 점대칭이래요. 조건 세게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조건 절대값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가 9분의 4래. 그랬을 때 f 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만 간단하게 예시를 던져봐도 못 푸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려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고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는지 어떤 것이 중요한 정보들을 판단하지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판단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볼게요. 가족관수 읽자마자, 그지? 알파 베타에서 극값을 가죠? 이 극점이죠. 극점들이 0,1에 대해서 점대칭이 당연히 얘기지. 그럼 우리는 이 0,1이 무슨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변곡점인 걸 알 수 있지. 그럼 편의상 알파가 뭐 베타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 대해서 닥치게 해주려고 나조건에서 절대값을 준 거야. 그냥 편의상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뭐다? 뭐 알파. 여기가 베타. 그리고 여기가 인플렉션 포인트고 0,1이면서 y값은 1이 되겠죠? y좌표니까. 여기 x좌표가 0이야. 그럼 쓰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지? 떨어진 거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예요? 0요.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였는데 가족권 때문에 점대칭 성질 때문에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될 수 있어서 변수 하나를 줄여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르는 건 알파밖에 없다 이거야. 자, 이제 그래서 절대값 f 알파 빼기 f 베타는 9분의 4다 라는 저 식을 써야 돼요. 저 조건을 써야 돼. 그럼 잠깐만. 여기서 이제 비율관계 가지고 뒤에서 배울 비율관계 가지고도 식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여기서는 지금 변곡점의 좌표를 알아냈잖아. 그럼 이거는 뒤에 나오는 비율관계를 알아서 식을 세울 수 있다 한들 이거는 지금처럼 변곡점을 기준으로 식 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변곡점이 0,1이야. 지금 최고차의 개수는 1이야. 그래서 우리 배운 걸 그대로 써보자. 그러니까 이 나조건을 쓰려면 fx 식이 필요하다고. 아니, 그 식이 있어야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해서 뺀 거에 절대값을 식에 뭐 9분의 4다 이런 구체적인 값을 얻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식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식을 세울 건데? 근데 나는 이걸 아니까 얘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줍시다. fx는. 자, 최고차에서 3이요. 3 주시고. 자, 변곡점의 x좌표가 0이요. 그러니까 x 빼기 0에 세제곱 열어주시고 굳이 이렇게 쓰는 거야. 습관 때문에.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모르지. 즉 0에서 0,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 음수인 건 아는데 구체적인 값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해? 미지수는 거야. k.
그 다음에 x 빼기 0의 1제곱 플러스 변곡점의 y좌표 1 딱 해주시면 3x 세제곱 플러스 k의 x 플러스 1이라고 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세운 3차 함수가 딱 따여진다 이거야. 해서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절대값 3알파 세제곱 플러스 k알파 플러스 1 빼기 자 3베타의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알파죠.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k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얼마? 9분의 4래. 그러면 여기서 f 알파 빼기 f 베타 즉 f 알파 빼기 f 마이너스 알파 요거의 절대값이 지금 다음과 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1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2알파 세제곱 플러스 k의 2k 알파 그죠? 2k 알파 이렇게 되겠죠. 요거 절대값이 9분의 4. 어허 그죠? 그러면 이 식을 계산을 해줬을 때 알파나 k 값을 알아야 되거든? 맞지? 지금 미지수가 두 개잖아. 알파랑 k. 아 글씨가 왜 이러냐? 조금 예쁘게 쓰자. 이 식을 정리하면 6알파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 알파 요게 9분의 4인데 알파랑 k를 모으자. 그치? 그러니까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 식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이거 봐봐. fx의 극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말뜻은 도함수 f'x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낸 게 f'x잖아. 그러면 f'x가 9x 제곱 플러스 k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뭐라는 거야? 알파 베타라는 거지. 근데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이다 보니까 이 두 실근의 곱은 9분의 k인데 걔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랑 같아야 되죠. 오케이? 왜? 근거와 계수 y의 관계에 의해서 2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의 계수의 비가 두 실근의 곱이 될 테니까 알파랑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잖아요. 해서 k가 또 알파로 표현된다 이거. k가 마이너스 9알파 제곱 여기다 탁 대입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게 알파가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이 나오고 동시에 베타는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서 k값도 정해집니다. k값이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fx식은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요거였는데 k가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니까 3x 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가 마이너스니까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뭘 찾으라고? f1은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치고 조금 계산이 있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보들을 봤을 때 너 식 어떻게 세울 거야? 가정권에서 변곡점의 좌표가 0,1이라는 거 줬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식 세울 수 있겠니?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게 예쁘다 이거죠. 뭐 이런 계산들이야. 그냥 뭐 따라오는 거니까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을까?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변곡점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지 않아도 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변곡점, 점대칭, 그지? 변곡점 기준으로 식 세우기니까 그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패시지 2번 볼게요. 자, 얘는 실제 기출문제인데 그나마 또 좀 최근에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얘 문제 출처는 2023년 7월 교육청 11번인가? 12번? 무려 4점짜리입니다. 킬러 문제랑 배점이 똑같은 4점.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역시 1로 나와 있어요. 뭐 1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3차함수 fx에 대해서 가족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1 더하기 x 플러스 f1 빼기 x. 읽자마자 바로 암산 해야 돼, 그지? 가족권 인테그랄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 프라임 x dx. 이게 11이에요. 이 상태에서 f4의 값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풀이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속도나 시간이나 길이가 달라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지? 뭐야? 1,0 점대칭 1,0이 변곡점. 그리고 나주권. 선생님, 저 아직 적분 안 배웠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니까 이건 그냥 번역만 해서요. 뭐 적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 F3 빼기 F-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10이야. 됐어? 자, 그럼 봐봐.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야?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야. 그리고 변곡점의 좌표가 1,0이야. 그 상태에서 추가 조건 함수값의 차가 주어져 있고 함수값을 다시 구해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의 개수들 식을 세워가지고 4를 대입해서 값을 구해라. 즉 나는 이 두 정보를 가지고 fx의 식을 세워야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변곡점을 기준으로 식 세우는 위력을 볼 수 있다고. 방금 필수예제 1번 한 것과 같이 여기서 딱 보시면 fx는 나는 얘를 기준식 세울 거니까 최고차에서 얼마? 1 딱 주시고 변곡점 x좌표 1이야? 그럼 x 빼기 1에 전체 세제곱 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차식인데 역시 그것도 모르지. 변곡점의 길이를 모르지. 몰라. 모르니까 뭐라고 더? K라고 해. 그 다음에 y좌표는 플러스 제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0이니까. 그러니까 x-1에 전체 세제곱 플러스 k에 x-1이라. 그럼 나는 k 값만 알면 fx식 특정되는 거 아니야? 그럼 k 값 구한 다음에 4 대입하면 답이겠네. 해서 요 조건을 주는 거죠.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자, f3 20 어떻게 돼? 그러면 3 빼기 1 2지. 그럼 2의 세제곱이니까 8 플러스 3에 대입해 2k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1에 전체 세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8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죠. 빼래요. 그러면 8 빼기 8 그럼 16이고 16 플러스 2k 플러스 k 플러스 4k 여기 얼마? 10이야. 숫자 예쁘죠, 그죠? k는 얼마?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fx는 확정이 납니다. x-1에 전체 세제곱 빼기 x-1 이게 되겠네. 따라서 f4는 얼마입니까? 4 대입하면 3의 세제곱 27 더하기 빼기 4 빼기니까 3을 빼? 4 얼마?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분이 없죠. 미분을 안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 프라임 x dx 요게 이렇게 바뀐다는 건 적분의 정의에서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거여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지 보이냐 이거지. 이거를 일반적으로 fx를 ax를 그렇게 세우다 보면 한 세월이다 이거지. 미지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식도 다르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체크를 더 해볼 수 있는 팩트가 뭐가 있냐면 왜 이렇게 줬을까 이거. 보세요. 굳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반문해 항상 우리는 조건을 볼 때 이유가 있다는 생각해야 된다고. f3 빼기 f-1 왜 굳이 3이랑 마이너스 1을 선택해서 빼라고 했을까? 예를 들면 뭐 2나 0, 뭐 1이나 4 뭐 이런 거 안 돼? 3차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변곡점 점대칭 함수라고. 3이랑 마이너스 1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x좌표 1이죠. 그러니까 이럴 수 이 상태란 거야. x좌표 1이야. 지금 y좌표가 0이다 보니까 여기 변곡점 x좌표가 1,0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x축 딱 걸린다 이거죠. 3이랑 마이너스 1이 x좌표가 1인 거에 대해서 어때? 대칭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또 그것도 알 수 있지. F3에서 F-를 뺐으니까 12 양수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더 큰 건 안 되겠네. 아, 그래서 이런 구도로 잡혀야 된다 라는 것까지 디테일이 숨겨져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식을 해석하는 것들을 기본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나 의외로 3차 함수를 다룰 때 변곡점에 대해서 정보 해석들을 못하거나 그 기준을 못 잡아서 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어서 비율관계 보도록 할게요.